오늘 만나볼 나라는 바로 멕시코. 카리브 해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땅으로 1년 내내 기온이 높아 휴양지로도 각광받는 곳이죠. 북중미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열의 나라 멕시코에서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멕시코는 안녕하세요. 로망이죠. 저희는 멕시코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이혁의 부부입니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인옥 씨는 멕시코에서 무역을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난 후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주인공을 사로잡은 오늘의 동네는 바로 멕시코 최남단 항구 도시 체투말입니다. 벨리즈와 국경을 맞댄 한적한 시골 동네인데요. 마야 부족의 이름을 따온 도시인 만큼 동네 곳곳에는 스페인 침략자와 싸운 마야족을 기리는 동상들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도시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하나 체투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답니다. 저희 동네 체투말은 멕시코 땅끝 마을에 위치해서 밑에 나라인 벨리즈로 가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멕시코라고 쓰인 간판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이 인근 다른 국가와 이어지는 국경이기 때문이죠. 비록 작은 선착장이지만 나름대로 엄격한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멕시코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편이죠. 문화도 좀 섞이긴 중남미 한데요. 국경을 넘나드는 배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작은 배에 무려 80명까지 탈 수 있다네요. 배에 타기 전 철저한 검문이 이루어지는데요. 험난한 육로 대신 남미에서 멕시코로 올 수 있어 마약 유통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를 소개해준다는 주인공. 너무 이국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이유가 있나요? 시장인가요? 꽃천지네 시장이. 꽃천지예요. 꽃까지 있으니까 알록달록 너무 예쁘다. 우와. 정열의 나라답게 멕시코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선호하는 그러니까요. 편이지만 이렇게 꽃이 잘 팔리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지금 디아델 무에르토 망자의 날 멕시코 전통 추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영화 코코에서처럼 재단 싸느라 그 국화꽃을 많이 팔잖아요. 11월에 열리는 멕시코의 전통 행사 망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와, 저도 영화로 봤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가족을 날. 만나러 집으로 돌아오는 망자의 날이 다가오면 멕시코 사람들은 조상을 위해 제단과 제물을 준비합니다. 우와. 그래서 망자의 날이 오면 이런 독특한 장식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야? 관이야 지금? 관이네 관. 이 장식들은 설탕이나 양초로 만드는 곡물 칼라베라스로 해골뿐만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의 장식품인데요. 우와. 돌아오는 할로윈보다 선조에게 더하네요. 바칠 후손들의 선물이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망자의 날. 와, 이걸 이렇게 실제로 죽은 보네요. 이의 영혼을 맞이하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입니다. 망자를 인도하는 꽃잎으로 채운 제단에 촛불을 밝혀 기도하고 성묘하는 멕시코 사람들. 이 화려한 해골 분장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선조를 기리는 멕시코의 풍습입니다. 무서운 느낌이 아니군요. 죽음 이후의 삶도 해골의 옷처럼 화려하게 비는 거죠. 이렇게 망자의 날이 가고 체투말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축제가 끝난 체투말의 모습을 둘러볼 차례.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은 편이에요. 호수나 아파트는 구경하기 힘든 동네예요. 그러게요. 보통 대저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 높게 있고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도 안 보여요. 체투말의 주택은 담장을 높게 세워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구조입니다. 집이 클수록 보안을 위해 담장을 높게 올리는 편이죠. 영화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곳은 인옥 씨의 집 앞인데요.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사설병원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저희는 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없어서 진료비가 좀 비싸게 나와요. 한 번 진료하면 4만 원 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편의성이 집을 고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커다란 야자수가 반기는 주인공의 멕시코 단층 주택. 야, 담장이 높은데요? 45평에 50만 원. 체투말 사람들이 고층 집보다 단층 주택을 좋아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년 내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2층 집에서는 아무래도 계단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단층 집을 선호했고요.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한 담벼락을 양 옆집이 같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담 하나에 두 집이 붙어 있는 구조죠. 아, 따로 세울 필요 없게요. 그런데 문 앞에 튀어나온 이건 뭐죠? 택배 밤에 보관함 개와 아니에요? 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많이 뜯거든요. 쓰레기통을 높이 올려놓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모든 동네가 이렇지는 않지만 체투말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네요. 저희 동네는 일주일에 3번 쓰레기차가 회수해 갑니다. 따로 분리수거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에요. 저희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저희 집에는 작지만 저의 앞마당 정원인데요. 와. 얼마 전 선물 받은 바나나 묘목을 갖다 심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원에 다양한 열대 과일을 심는 게 멕시코 스타일이죠. 앞마당에 과연 열대과일.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이 집을 구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닥이 타일이기 때문이에요. 시원하죠. 멕시코는 1년 내내 더운 날씨인데요. 항구 도시인 체투말은 습도까지 매우 높은 편이랍니다. 평균 30도가 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0개월 정도를 틀어야 하거든요. 전기세는 한 달에 7,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거실 한 곳이 아니라 각 방에 있는 에어컨들을 전부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약 8만 원. 월세 5분의 1이네. 워낙에 덥다 보니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벽에 붙어있는 저것들은 도대체 뭐죠? 저 동그란 것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거는 고리예요. 콜이요? 방마다 하나씩 붙어있는 것 같은데 옷걸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계나 그림을 걸지도 못하는 이 고리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빨래줄. 바로 해먹고리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 사람들은 해먹만 쓰진 않아요. 해먹을 쓰면서도 동시에 침대 생활을 하더군요. 제투말은 열대우림에서 자기 위해 해먹을 사용하던 원주민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 집에서도 이야. 해먹을 이용한답니다. 해먹 고리가 집에 있어요. 보통은 여기 멕시코인들의 집에서는 주방과 다이닝룸이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실과 주방을 통하는 복도는 참 특이한 것 같은데 저희 집만 예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멀리 외국에서도 이 김치냉장고는 주부들의 애장품이죠. 한국과 달리 11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제품을 사용하려면 변압기는 필수죠. 이곳에서는 수돗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채소나 쌀을 씻을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준비할 때 생수를 매일같이 쓰고 있답니다. 석회질 정도가 심한 편이라 수돗물이 닿는 주방 식기도 자주 관리해야 한다네요. 이제 뒷문으로 연결되는데요.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뒷마당,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고양이. 보시면 물탱크가 있는데요. 각각 집마다 모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곳으로 올려서 다시 낙하해서 쓰는 구조입니다. 멕시코는 물 부족으로 단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에 집을 알아볼 때 꼭 물탱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가 있군요. 물을 아껴 쓰기 위해 손빨래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래요. 뒷마당의 해먹고리는 빨랫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멕시코에서 살 때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이곳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보안인데요. 저희는 사실 문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로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저희가 일이 돈을 나는구나. 들여서 철장을 더 높이 설치하고 비록 되지는 않지만 가짜 카메라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자동 센서로 불이 켜지는 이 등을 설치했습니다. 제투말은 대도시에 비해 범죄가 적은 편이지만 만약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 조심해야겠네요. 담장뿐만 아니라 창문에도 철장을 붙여놓아야 한다네요. 와. 살벌하긴 하네요. 이제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가까운 마트로 향하는 인옥 씨. 맛 큰데요? 멕시코 음식도 아무리 유명하잖아요. 제투말이 소도시라지만 한국 제품은 가까운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문제 즉석밥이고. 없답니다. 라면도 있네요. 그리고 멕시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고추인데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가장 맞는 고추는 바로 이 고추라고 하네요. 희망 아닌가요? 가격은 키로에 64페소네요. 청양고추와 비슷한 맛이 나는 세레노 품종이죠.
쌀도 많이 먹는 멕시코.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30% 정도 싼 편이라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죠? 두 사람이 현지어로 주문하는 건 바로 맥주입니다. 아, 이건 따로 파나 멕시코는 봐요. 데킬라뿐만 아니라 맥주로도 유명한 나라인데요. 아, 마트에서 안 사고요. 멕시코의 맥주 회사들이 차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세워 나라 곳곳에서 손쉽게 어머. 시원한 맥주를 살 수 있다네요. 드라이브스루네요, 드라이브스루. 방금 이 710ml 맥주를 3,400원에 샀습니다. 맥주는 또 왜 이렇게 어딜 싸요? 가든 맥주를 구할 수는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마시면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규제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체투말 재래시장. 여기서는 마트보다 더 싸게 식료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대 과일 맛있을 것 같아요. 만다리나 키로당 16페소, 와. 여기는 라임 키로당 18페소, 타바스코산 바나나 키로당 18이니까 이게 23페소 나왔어요. 역시 과일에 나가는 재래시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찾기 힘든 멕시코의 다양한 식재료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죠. 처음 봐요, 다. 넌 이름이 뭐니? 와. 이게 바나나 잎이에요. 바나나 잎으로 안에 옥수수 으깬 것을 넣고 치킨이나 돼지고기 등을 넣고 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따말레스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이 바나나 잎을 참 많이 팔아요. 바나나 잎이 이것은 엄청 국민 크네요. 음료수라고 하는 하마이카를 만드는 그 재료래요. 우리나라 보리차처럼 이걸 끓여서 먹는 그거라고 하네요. 이제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 정육점으로 가는 주인공 부부. 와, 고기가 막 걸려있네. 고기는 얼마일까요? 고기 있어요. 돼지고기 목살인데 킬로당 130페소입니다. 그럼 얼마죠? 2kg. 하지만 고기보다 중요한 오늘의 1kg 에 요리 재료가 만 원. 있다는데요. 좋네요. 멕시코 가격이. 음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재료 토르티아입니다. 또띠아라고도 현지 익숙하죠. 시장에서는 100% 옥수수로 만든 토르티아를 먹을 수 있다는데요. 어우, 맛있겠어요. 이 맛을 보고 나면 절대 다른 토르티아를 먹을 수가 없다네요. 쫀쫀하잖아요. 13페소라고 합니다. 와.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오늘 만들 현지 요리는 바로 파이타인데요. 들어봤어요. 제일 먼저 저녁 먹기 3-4시간 전에 살살을 만들어서 숙성시켜야 됩니다. 타코. 멕시코의 맛을 제대로 내려면 쌀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재료는 기본, 거기에 현지인의 비법도 필요합니다. 핫소스를 겸비하면 좋아요. 멕시코인 아줌마에게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랍니다. 파이타는 살사와 볶은 채소, 고기를 토르티아에 싸먹는 요리입니다. 시장에서 산 돼지 목살과 매운 고추, 하바네로까지 같이 구워볼 예정이라네요. 이렇게 굽다 보면 어느새 멕시코식 저녁상이 완성! 인옥 씨보다 오래 멕시코에 살아온 남편이 토르티아에 싸서 파이타를 만들어 먹어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맛있지?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진짜. 집에서 먹는 게 더요. 고추 하나 넣어. 싱싱하잖아요. 고추도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멕시카는 또 김치나 맥주랑 이런 먹어야 거 대신 하는데. 이걸로 먹으니까 개운하고 느끼함이 느끼함이 전혀 없지. 없네. 아, 리액션도 이 뭔가 음식도 참 열정적이시네요. 만들기 간단한데 만들어서 많이 드시면 좋겠네요. 비슷하게는 한국에서도 먹을 남편을 수 있을 것 사로잡은 같아요. 현지의 맛 아유, 많이 팔아요, 인정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멕시코에 사는 리제 가족의 생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녕. 카리브해가 펼쳐진 멕시코 체투말에서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주인공 가족의 멕시코 생활을 세상의 오늘 저녁이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